두산그룹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7월 15일에 그룹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증권 신고서를 냈지만 7월 24일에 금감원은 두산 측의 합병 배경과 목적, 효과에 관한 서술이 미흡한 점을 언급하면서 신고서 정정을 요구했죠. 증권 신고서의 합병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보완을 요구했는데 1차 정정 신고서를 냈지만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조금이라도 증권 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 이는 무제한으로 정정 요구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2차 정정 신고서를 16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합병 증권 신고서 첨부 정정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 정정 공시를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합병 요약 정보와 합병의 개요부터 당사 회사 간의 이해관계까지 합병 증권 신고서 내용 전반에 걸친 관련 수치를 기존 분기 재무 기준에서 당기 재무 기준으로 수정했는데요. 이는 두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기 보고서가 8월 14일에 공시됨에 따라 기본 분기 재무 수치를 당기 재무 수치로 업데이트하는 자진 정정 공시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분할, 합병, 사업의 전망과 미래 비전, 사업 시너지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담으면서 8월 6일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청에 따라서는 정정 공시에는 분할 합병 비율에 대한 평가 방법과 합병이 되면 시너지 효과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을 담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 보면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티스 합병 비율을 조정할 때까지 신고서 정정을 무제한 요구하겠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에 두산이 효력 연기로 대응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부족함이 있다고만 이야기했지 합병 비율을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사안이고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검사 권한이 없으며 주주들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증권 신고서를 심사하고 필요시 정정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합병 비율을 조정할 때까지 신고서 정정을 무제한 요구하겠다는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보면 기본 원칙은 최초 증권 신고서 제출이 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즉 구조 개편의 효과, 의사결정 과정, 그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해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보는 것.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합병 비율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치겠다가 아닌 주주님들의 이해하는 부분이 좀 맞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정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 예정은 아니지만 불공정 합병을 추진할 때 주주님들에게 이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창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중장기적인 종목들을 보면 가치 있는 기업 중에서 주주님들이 많이 몰리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인기 없는 기업, 잘 모르시는 기업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조건 검색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검색기로 얼마만큼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는지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왼쪽 상단을 보시면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검색기인데 보이시나요? 이 검색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검색기입니다. 급등 초익 검색기인데요. 오늘 잡아준 종목이 20개 이상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오늘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들로 매매를 진행을 할 건데 자 일단 등락률을 가장 많이 오른 순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이수 화학을 보면 주주님들과의 차트와는 좀 다른 점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화살표. 주주님들 차트에는 없을 겁니다.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강력 매수 신호인데요. 그래서 저는 신호 수식이랑 검색기랑 같이 병행을 해서 쓰는데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화살표 나와줬죠? 그럼 우린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수 신호 확인이 됐으면 분봉으로 넘어가 줄게요. 분봉으로 넘어가면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강력 매수 신호는 3분봉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3분봉으로 놓고 보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몇 시 몇 분에 나와줬는지 한번 볼까요? 10시 42분에 나와준 거 확인이 되실 텐데 우린 이때 진입을 할 겁니다. 이때 진입을 하면 몇 프로 수익 먹고 나올 수 있냐? 무려 21.37% 수익 먹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익절 구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익절을 하셔야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에서 20% 구간에서 익절하셔야 된다. 괜히 욕심부리다가 손실 보시지 말고 이 익절 구간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검색기가 잡아준 이 20개 이상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괜히 이 한 종목 때문에 손실 내지 마시고 욕심 버리시고 제가 말씀드린 10%에서 20% 구간에서 안전하게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색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010-4189-8678 번호로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고요. 돈 들까봐 걱정 마시고 편하게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한테 받아서 사용하시던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 벌어가신다고 막 고맙다고 그러세요. 주린이 분들, 손실이 많으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있으니 써보기도 전에 의심하지 마시고 써보고 아니다 싶으시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랑 같이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주린이 분들도 5분이면 적용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010-4189-8678번호로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상법은 상거래와 기업의 법률 관계를 구휼하는 법으로 기업에 관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에 대해서는 상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생활관계를 구휼하는 특별법인데요.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 총 6편으로 나눠져 있고 그 양이 매우 방대하고 체계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조문이 무려 제935조까지 있다고 합니다. 올 초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저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당연하죠. 그렇지만 충실 의무 위반의 효과는 상당히 엄격하다고 하는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이사의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배임죄 처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사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닌 회사 주인은 주주님들이기 때문에 이사는 사실 주주님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주주를 위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회사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특정 대주주만을 위하고 다른 주주님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의 법원에서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 충실히 부담하는 것이고 주주에 대해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특정 대주주들이 의사결정만을 내리는 상황이 반복되었대요. 그것이 일반 주주님들에게 손해가 되는 결정이었어도 항상 이야기하는 건 회사의 미래를 위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회사의 경험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사들의 의사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대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산 바켓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간의 주식 교환 이런 것들이 모두 이사의 결의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주식회사 이사들이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이 개정되고 나면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특정 대주주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충실 의무 위반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현정 의원은 재계의 반발과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내용이 구성되었는데요. 우선 상법 제382조의 3에 이사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한 법조문을 그대로 1항을 두고 2항을 신설해서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382조의 3의 3항을 신설해서 주주총회에서 최대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 주주만을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제2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소수 주주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기 2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합병 중지 청구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사회가 대주주님들에게는 유리한데 일반 주주님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등을 결정할 경우 일반 주주님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원래 있던 상법 제982조 3을 더 추가를 한 것인데요. 원래라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주를 공평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추가된 거죠. 이 말은 이사가 각종 투자 및 합병 등의 다양한 경영 관련 판단을 내릴 때 대주주님들과 일반 주주님들의 이익 손해를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법 신설안을 내세웠습니다. 제552조 4를 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합병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발행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합병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불공정 합병을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님이 합병 과정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그러나 합병 중지 청구권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결의하기 전에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552조 5는 회사 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합병 비율을 산정 방법 및 그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552조 1항의 주주총회 전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영진은 합병을 추진할 때 비율 결정 배경과 합병 이후 주주가 얻게 되는 실익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모두 얼렁뚱땅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주님들의 얻는 이익이 없으니 어떻게 제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이 상법이 개정이 된다면 일반 주주가 3자인 검사인을 선임해서 경영진이 제시한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552조 6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이사는 합병 비율을 결정할 때 주주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할 때에는 주주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것 또한 말 그대로 일 제대로 안 하고 게을리하고 뭔가 회사에 매수되어졌거나 적정성 검사를 제대로 안 한다면 주주님들에게 배상하라고 하는 거죠. 다 이런 상법 개정한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논란이 많은 두산 합병이죠. 시가총액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 내는 바켓을 적자로 이어가는 로보틱스와 합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재계에서는 이러한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요.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수 주주가 대주주에게 유리하면 본인들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해 분란의 소지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면 이를 오해한 주주들에 의해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크며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갈등 증폭 등 경영상 혼란이 커질 우려가 크고 무엇보다 회사와 위임 계약을 맺고 이사에 임명된 자가 주주에 대해 직접 충실 의무를 부담하면 이사회의 독립성과 우리 상법 및 민법 체계를 혼란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글로벌 기업 다수가 위치한 미국과 독일 등은 법과 판례 등을 통해 이사에게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중국도 올해 7월부터 개정된 회사법을 시행했는데요. 그래서 이 개정 회사법을 통해서 이사가 지배주주나 실제 지배권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해칠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현행외상투자법 시행 전에 중외합자 합작 기업의 경우 이사회가 최고 권력 기관이었으나 외상투자법이 시행되면서 회사 기관에 대한 일원화가 이뤄지면서 주주회가 최고 권력 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반면 국내는 법도 판례도 빈약하대요. 국내에서는 지배주주가 임원일 경우 자신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것과 관련해 하급심에서 무효 판결이 나긴 했지만 그 외의 합병 등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경영 판단 시 대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판례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원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은 판례를 통해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조문이 더 명확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주주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조문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상장회사 합병이나 분할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 비율이 결정되는 순간과 동시에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지금 당장 두산 합병만 하더라도 회사 오너만 이익 보는 게 확실한데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찬성 반대의 주주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무슨 이벤트냐? 바로 구독자 퀴즈 이벤트예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2차 전지 관련주에 영향을 주는 미국 시장 전기차 대장주는 1번 록히드 마틴, 2번 테슬라, 3번 엔비디아, 4번 애플.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정답만 숫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는 2차 전지, AI, 로봇 관련주 정보 자료집 플러스 8월에 히든 종목해서 같이 보내드릴 건데요. 밑에 보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위의 종목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AI 로봇 관련주 정보 자료집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지만 8월에 히든 종목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릴게요. 잠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히든 종목을 황금 매집주라고 불러요. 왜 황금 매집주라고 그러냐면 짧게는 몇 년이지만 길게는 10년 이상 움직임이 없는 종목을 말해요. 그러다가 언제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이런 식으로 매집봉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세력들의 매집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면 매집봉이 떠오르면 주가는 미친 듯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게 히든 종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 매집주.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 매집주는 발굴하기도 너무 어렵고 찾아내기도 너무 까다로워서 주주님들이 잘 못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트도 볼 줄 알고 몇십 년 동안 경력을 가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라 수익이 나지만 그 이외 주린이 분들이시거나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주식할 시간이 없는 직장인 분들, 차트를 계속 앉아서 볼 수 없는 분들은 분석하기도 어렵고 공부를 해야 할 시간도 없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히든 종목 받아가셔서 남부럽지 않게 수익 낼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주주님들의 원금 회복을 넘어서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도 엄청난 수익률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고 도와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도 주주님들이 받아가시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구독자 이벤트 여기에 010-4189-8678 번호로 정답을 보내주셔서 맞추신 분들에게는 히든 종목과 정보 자료를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얼른 받아가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